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DB 한국산업은행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권 하면은 인기 업종이고 인기 직종이고 많은 응시자들이 몰리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응시에 대해서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본 자료는 취업 포털 사람인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마감되겠습니다. 먼저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우선 무조건 은행이다 해서 다 지원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하면은 10중 8구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떨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먼저 공모문을 보시면은 요즘은 뭐 전공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공을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직무 분야별로 사람을 뽑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요 담당 직무입니다. 주요 담당 직무대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경영학, 경제학 이런 공학을 떠나가지고 이 분야에 관련된 여러분의 준비한 직무가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금융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있는데 1금융권은 수표를 발행하고 직접 자금 융통하는 기관이고요. 2금융권은 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금융을 중개하는 기업입니다. 중개하는 기업. 그래서 2금융권이라고 기타 1금융권, 2금융권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3금융권이라는데 사채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은행의 흐름을 알고 여러분이 서류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대출, 출자, 보증 이런 업무가 1금융권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요. 1금융권. 여러분이 하는 경험 가지고. 그래서 회사채 주선, 인수, PF, M&A, PF도 쭉 나와 있죠. 해외 채권 발행 주선. 이게 주로 1금융권에서 여러분이 실습을 했거나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이 서울대학이나 뭐 부산대학, 전남대학에 나오셔가지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융권의 속성을 아시고 특히 국책기관은 공은법이라고 있어요. 공은법하고 한국산업은행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런 기업은 많이 있어요. 수출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일단 보시고 법을 좀 보시고 나서 내가 준비한 직무가 맞는지를 보신 다음에 준비한 직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분야를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 직무 봐서 이 분야가 맞으면 여러분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단지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부 경영관리, IT 관련 업무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를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여기가 주1 있고 주2가 있어요.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주1, 주2 보고 주3을 보는데 4까지 보는데 NCS 주2는 그러니까 NCS를 또 봐야 돼요. NCS를 보는데 여러분 이미 NCS를 다 보셨을 거예요. NCS를 다 보셨기 때문에 NCS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보시면은 NCS의 기반 직무 설명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금융보험이 나와 있고 금융영업, 금융상품개발, 금융에서 기업영역이 있고 신용분석에서 개인신용 쭉 나와 있어요. 자산운용에서 주식 채권 있고 나와 있죠. 쭉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있는 분야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은행 공고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만약 여기에 있는데 은행 공고물이 없다면 그 분야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빨리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지 이걸 믿고 하면 안 되고 여기하고 채용 공고물을 봐서 공통적인 부분만 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 기관 사업이 나와 있고 기관 직무 수행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 집행 능력이 있고 기획 사무에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세부를 이렇게 쭉 돼 있죠. 필요주식이 뭐 보시면 재무관리 회계 등 이런 내용은 사실 일반적 NCS라는 게 말 그대로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표준이기 때문에 이 능력하고
표준된 능력하고 공고문하고 같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T도 나와 있죠. 컨설팅 반문호 서비스 관리 기준 품질 관리 표준이 돼 있어요. 이 내용하고 회사에 나온 직접 공고문하고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담당 직무를 반드시 먼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NCS보다. 이걸 먼저 보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면 경제학에서 내가 경제학 전공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학에 지원하게 되면 이 분야에서 어떤 게 나와 관련된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건 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직무하고 준비한 직무하고 이분하고 일치되는 것이 있나를 봐야 돼요. 없으면 서류를 넣지 마세요. 없으면은. 전공에 상관없이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되고 일치되는 게 있다. 유사한 게 있다 하면 넣으셔야 돼. 유사한 게 있다. 유사한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알려드린 10대 스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는 그렇게 그런 학생을 많이 못 봤는데 수도권에 인서울에 가게 되면은 해외에서 글로벌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글로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웨스트가 아니고 직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은행 또는 산업은행 미국 지점, LA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턴십을.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죽지 말고 그런 학생들이 이걸 전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한 분야를 가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시면 되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 학생도 어차피 여기에서 한 분야를 잡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논리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미국 LA 지점에서 PF를 했어요. 그러면 PF를 넣을 거예요. 그러나 PF일지 PF 아닐지는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서류를 작성하되 글로벌 인턴십 창업은 좀 어렵겠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국내 인턴십이 되겠죠. 국내 인턴십에도 국내 제1금융권에서 아니면 2금융권에서 인턴십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1, 2, 3번도 없다 그러면 4번 장기 인턴십 그다음에 단기 인턴십으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우대 대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직무 관련해서 하나의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서류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 학생은 그 응시자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면접에 갔을 때 거의 질문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대 대상에서 하나, 둘, 셋, 6개 중에도 반드시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채용 전체를 보시면 대부분이 서류 심사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1차, 2차는 대부분 이면 면접이지만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여러분이 운 좋게 아까 얘기한 이제 10대 스펙을 가지고 써야 되겠지만은 관련된 직무를 좁혀 쓰지 않으면 상당히 필기 시험도 어렵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수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 점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토익은 700에서 750점 넘으면 되는 것이지 간혹 기업마다 틀려요. 750점은 뭐 예를 들어서 3점, 800점 이상은 4점, 850점 이상은 뭐 5점 이후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보다는 다행히 산업은행은 그런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점수에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필기 시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내용대로 해줘야 돼요. 내용대로. 관련된 전공 전체면 전공 전체인지 아니면은 원론 수준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는 참 애매해요. IT 같은 경우는 전공은 상관이 없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람이네 아니면 머리 공부를 내는 곳에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메일을 보내보시면 IT 분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IT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급 좀 좁히셔야 되고 NCS는 이제 NCS를 다 보는 경우도 있고 다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직업 비축 능력 10가지 다 보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가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 윤리 등 그 6가지 분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NCS에서 4가지 분야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형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하게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서 이제 전형을 하는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어떤 공기업은 서류심사 배점하고 필기 1차, 2차 면접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면접을 50%, 2차 면접을 30%, 필기 시험을 2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일정이 나와 있죠. 채용 일정 이건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죠. 이 분야에 대한 10대 스펙을 일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공기업이다 마찬가지만, 입사 지원서 쓸 때, 성명을 쓰지 말아라, 출신학교를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고, 자기소개서 안에, 입생 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쭉쭉쭉 나와 있죠. 선별 나이, 선별 이런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서 서술할 인턴십이나 실습을 했을 경우에 그 은행명을 기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애매하다 하면은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분야의 서류를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XX은행에서 인턴십하는 경험이 있는데 XX은행 이름을 써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고 또 IT도 마찬가지. IT도 제가 이번에 IT를 분야로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시스템을 이용해봤습니다 하면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그 답변을 해 주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듣고 나름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시스템 운영으로 만약에 뽑는다면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서류장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반대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좁히고 또 좁혀야 된다. 좁히고 또 좁혀야지 여러분이 서류운영이고 면접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좁히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서류를 넣겠다 하면은 아마 서류운영도 안 되고 면접에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